사람도 짐이 될 수 있다. 그들을 내 인생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안내해주자. 짐은 가벼울수록 좋다. 이기주의자는 자유를 원한다. 그들은 필요 없는 짐을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필요 없는 짐을 쌓아두는 모습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언젠가부터 우리에게는 물건을 간직하는 습관이 생겼다. 단지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버리지 않고 쌓아둔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손에 들어온 것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때 인간은 인도의 원숭이들과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 인도 사냥꾼들은 원숭이의 심리를 이용한 덫을 개발해냈다. 그들은 코코넛 안쪽을 파내고 껍질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놓는다. 그리고 원숭이가 코코넛 안쪽으로 손을 뻗어 집어넣도록 원숭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을 그 안에 넣어둔다. 원숭이가 손을 넣고 주먹을 쥐면 구멍에 손이 끼어 뺄 수 없다. 사냥꾼이 뚫어놓은 구멍은 손가락을 펴야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숭이는 자신이 획득한 그 간식을 놓치고 싶지 않기에 주먹을 펴지 않는다. 뒤이어 나타난 사냥꾼에게 잡힐 때까지 원숭이는 그렇게 주먹을 쥔 상태로 덫에 걸려있다. 이때 이용된 심리는 소유 효과라고 불린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소유하고 나면 그 대상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듀크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댄 에리얼리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과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매우 인기가 많은 농구게임 입장권을 몇몇 학생들에게만 선물했다. 참고로 항상 매진되는 LA 레이커스의 경기 입장권은 6만원에서 18만원 정도이다. 코트 가까이에 있는 인기 많은 좌석은 24만원에 팔리기도 한다. 교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티켓을 얻은 학생들에게서 얼마를 주고 티켓을 살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20만 4천원의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에리얼리 교수는 티켓을 선물 받은 학생들에게 얼마를 주면 그 티켓을 팔겠냐고 물었다. 티켓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답한 평균값은 288만원이었다.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덫에 걸린 원숭이들처럼 안간힘을 쓰면서도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한다.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물을 점유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점유당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자유로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가진 물건들을 빠르게 처분하는 데 익숙해졌다. 편지, 선물,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은 전자기기 등 심지어 아직 쓸 수 있는 물건도 버린다. 가지고 있으면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물건은 사람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큰 배낭을 짐처럼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이기주의자에게 짐은 필요 없다. 이기주의자는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목표를 쫓고 싶어 한다. 무언가에 쫓기지 않아야 완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 배우 조지 클루니가 해고 전문가 라이언 빙햄을 연기했던 영화 인디 에어에서는 기업에서 구조 조정이 필요할 때 그에게 연락한다. 이 달갑지 않은 역할을 직접 하지 않기 위해 사장은 외부에서 전문가를 고용하여 해고 절차를 진행한다. 그래서 라이언 빙햄은 매일 비행기를 타고 여러 도시로 출장을 간다. 오늘은 시카고, 내일은 뉴욕, 어떤 날은 미 중서부의 어느 시골 촌구석으로 향한다. 여행용 가방과 함께하는 그의 커리어는 빙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영화 속의 이 캐릭터는 부차적으로 필요 없는 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한다. 그는 빨간 배낭을 짊어지고 무대에 올라 관중에게 이 배낭이 인생을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낭에 넣는다. 책, 텔레비전, 가구만 넣어도 배낭은 꽤 무거워진다. 거기에 차, 집,
사람들까지 넣으면 어떨까? 이 지점에서 그는 관중에게 묻는다. 가방끈이 점점 더 강하게 어깨를 짓누르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 빨간 배낭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물에 의존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비유다. 사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배낭은 점점 더 무거워져서 달팽이같이 느린 속도로 인생을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필요 없는 짐은 모두 우리가 드린 것이라 쉽게 놓지는 못할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한다. 짐의 부정적인 면까지 포용할지 아니면 내려놓기로 결정할지는 결국 우리의 몫이다. 은행에서 변경된 서비스 약관을 우편물로 보내왔는가? 그럼 파일에 넣어 어딘가에 보관하는 대신 그냥 한번 훑어보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자.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았다면 팔거나 버리도록 하자. 핸드폰을 새로 샀다면 예전에 쓰던 건 폐기하자. 어쩌면 어떤 물건을 보며 언젠가 쓸 날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만 그 물건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언젠가 쓸지 몰라 버리지 않고 집에 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물건은 수백 가지일 테니 말이다. 그러면 주변은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쓰레기를 치워버리자. 차라리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을 새로 사는 것이 혹시 모를 순간에 대비해서 물건을 20년씩 장롱에 묵혀두는 것보다 낫다. 어떤 사람은 서랍에 버리지 않은 사용설명서가 가득 차 있다. 보통은 고장난 지 오래된 전자기기의 설명서이다. 잘 작동되는 기기의 사용설명서까지 모두 함께 다 버리자. 요즘은 인터넷에서 설명서를 모두 다운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서랍에는 자리가 많이 남게 될 것이다. 나는 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 그것이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도 마찬가지다.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도 짐이 될 수 있다. 그들을 내 인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안내해주자. 내가 한 토크쇼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에 회방을 놓았던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었다고 말하자 방청객까지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이 말에서 무엇이 그토록 잘못되었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 아닌가? 나에게 이롭지 않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거꾸로 내가 그에게 이롭지 않다면 나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미국의 짐 론이라는 동기부여 코치가 했던 말이 있다. 당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바로 당신이다. 당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가 몇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주변 인물들이 그 사람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항상 알코올 중독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자신도 언젠가는 술병에 손을 댈 것이다. 언제나 우울한 사람들과 같이 지낸다면 그 사람도 머지않아 세상을 잿빛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단체에서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그중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유해한 환경에서 벗어나 모든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다.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환경이다. 자신에게 이롭지 않은 사람은 인생 방향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끊어내는 것이 좋다. 상대에게 솔직한 게 가장 좋겠지만 누구나 솔직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의 부정적 반응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상대는 당신의 말을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발전하게 될 수도 있다. 모든 헤어짐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어쨌거나 당신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율리안 바크하우스 저자의 자유로운 이기주의자라는 책이었는데요. 제가 가끔 단호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는 책인데 역시나 단호하게 그러니까 자유로운 이기주의자 그러니까 진짜 막 남의 것 다 뺏고 상대한테 고통을 주는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잘 돌보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그런 정도 의미의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단어겠죠? 참 신기한 게 그 미니멀리스트 시부시 있잖아요. 나는 미니멀리스트 이기주의자입니다. 그 책에도 이기주의자란 말이 들어가는데 그분이 쓴 책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부시는 담배 피는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 하는데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알잖아요. 그 담배 피는 사람과 교류할 수 없다 이렇게 뭐 얘기하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뭐 취향을 존중해주지 않네 뭐네 막 이렇게 할 건데 어, 이 율리안 바카우스 저자랑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싫어서 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것도 있지만 대신에 누군가 나와 어울리고 싶지 않아 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도 난 받아들인다. 서로 거짓말하면서 괜찮다고 속이면서 교류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냐 뭐 이런 느낌의 글이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말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어떤 척을 하면 그 척한 거에 맞는 사람이 들러붙을 거 아니야. 막 다가오고. 근데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나와 진짜로 맞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예전에 어떤 사장님, 한국에서 알던 분을 저는 어렸을 때니까 더 막 단호하게 싫은 사람 싫고 막 이랬단 말이야. 호불호 완전 강하고. 근데 되게 잘 사시는 사장님이 사람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냥 뭐든 좋게 좋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부자의 마인드인가? 막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훗날은 모르니까 이게 맞나 보다를 생각했는데 또 요즘도 드는 생각은 인생 짧은데 진짜 아닌 사람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다. 모르겠어요. 사실 뭐가 정답인지. 근데 중요한 거는 억지로 아닌 사람의 비위까지 맞추면서 굳이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 이런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인맥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요즘 너무 다 고퀄리티잖아요. 뭐, 뭐 디자인이나 뭐 계열이나 뭐 필요한 게 있을 때 그 아는 사람이라고 그냥 맡기겠어요. 솔직히 그 실력을 보고 맡길 거 아니에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 잘하는 사람, 심지어 모르는 잘하는 사람이 더 싼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굳이 억지로 인맥이랍시고 막 쌓아놓고 막 이런 거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면 막 비참하기만 하고 잘 맞지도 않고 어색하고 그냥 친구는 어울렸을 때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이롭지 않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맞아요. 내가 그들에게 이롭지 않다면 나도 그게 싫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 인생에 뭐 작은 즐거움조차 어울렸을 때 기분 좋고 이런 기분조차 주지 못한다면 굳이 만날 필요가 있나? 다들 짐도 인간관계도 가볍게 유지하셔서 정말 중요한 물건과 중요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